두더메스라는 표현을 아세요? 두더맨. 두더메스? 죄송합니다. 네, 두더메스. 두더메스. 수학하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지 타산을 좀 따져라. 예, 따져라. 계산적으로 살아라. 계산적으로 해라. 두더메스. 두더메스에 실제적으로 사용되는 언어의 뜻은 생각을 해, 혹은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해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영화 마션 보셨나요? 네, 봤죠. 그 마션 보면 그 주인공 맷 데이먼이 화성에 혼자 이렇게 남게 되잖아요. 그때 엄청 좌절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식량이 다 떨어져 가서 아, 이대로 굶어 죽는 건가? 뭐 이러고 있는 무렵에 감자를 발견합니다. 감자 몇 알을 발견을 하는데 그때 맷 데이먼이 바로 이렇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칠까요? 두더메스. 맷 데이먼도 대구 출신이에요. Alright, let's do the math. 그리고 나서 이 감자 몇 알로 그 3년치 식량을 그 재배할 방법을 궁리하고 바로 실행에 옮기게 되죠. 그리고 결과는 대성공적이고 그렇게 됩니다. 이 제가 주목하는 것은 사고의 과정을 표현하는데 바로 메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교과서로 영어 배운 사람들은 생각하면 뭐 아이디어나 띵크 이런 거 생각하는데 두더메스 처음 들어봐요, 솔직히. 사실 수학의 본질은 단순히 계산하는 능력도 아니고 그런 문제를 푸는 기술도 아닙니다. 그 수학 그 자체가 곧 생각이고 판단입니다. 좋은 말씀. 풀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네네네네. 하겠습니다. 홍진경 씨 퇴근하시고 나면 여러 가지 집에서 일들을 하시잖아요. 네네.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6가지 일들이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네. 뭐 빨래, 샤워, 친구랑 통화, 빨래 개기, 커피 마시기, 드라마 보기. 그러면 이것들을 다 한다고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차례대로 하면 35분에다가 40, 50분, 95분인데 네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커피 같은 거는 뭐 드라마 보면서 마실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또 드라마 보면서 빨래를 개면서 커피를 그렇지. 같이 마실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한쪽 귀로는 또 통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샤워하면서 통화도 가능하고요. 네. 그렇게 되면 최대 얼마까지 줄일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한 30분? 그러면 전체 한 95분 아까 시간에서 30분 정도 줄면 한 65분 그렇죠. 뭐 그 정도 걸릴 거라고 예상을 하시잖아요. 지금 방금 정확하게 홍진경 씨가 머릿속에 하신 게 바로 수학을 하신 겁니다. 이것도 수학이야? 이렇게 우리가 매일 실생활에서 최적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바로 수학입니다. 즉 우리는 매 순간 뭘 한다고요? 수학을 한다. 두더메스. 두더메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 도경환 씨에게 한번 제가 또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도경환 씨가 지금 침대에 누워 계신다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아, 좋죠. 편안하죠. 네. 이렇게 가만히 누워서 계신데 이 천장에 파리가 이렇게 한 마리가 딱 앉았어요. 이렇게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 네. 위치에 파리가 딱 앉았어요. 그럼 이 파리가 어디에 앉았는지 설명하실 수 있으실까요? 글쎄요. 두더메스 한번. 아래에서부터 네, 우로 2칸, 위로 1칸. 예, 맞습니다. 도경환 씨가 방금 하신 수학이 그 역대급 천재 수학자가 했던 생각과 정확히 같은 생각, 예, 그 같은 생각입니다. 뭐라 그랬는데? 뭐라 그랬는데? 우로 2칸, 위로 1칸. 혹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말을 할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데카르트. 오, 맞습니다. 데카르트. 문과. 아니 왜 저렇게 놀리는 거야? 아까보다 아니, 허성범 씨, 죄송한데 홍진경 씨를 어떻게 보고 나오신 거예요? 어떻게 본 거야 사람은? 너무 빨리 맞추셔가지고. 하루는 데카르트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똑같이 천장에 앉아 있는 파리를 보고 저 파리의 위치를 바로 그런 방식으로 표현을 했던 거죠. 데카르트는 파리의 위치가 어떤 기준점을 놓고 그 기준에 따라서 뭐 오른쪽으로 몇 칸, 위로 몇 칸. 그 기준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수치로 표현을 하는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데카르트랑 그게 똑같은 생각을 하네.
그 좌표 평면의 개념을 이 데카르트가 파리의 위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도입을 했다. 이제 이런 썰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뭐 패턴 같은 거 계속 생각을 하다가 보면 의외로 생각지 못했던 뭐 다른 법칙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줄줄이 고구마 줄기처럼 나올 수도 있는 거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수학이고 만약에 그게 성공적이면 이제 수학자로서 역사의 이름을 남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수학을 통해 이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다양한 수학 분야 중에서도 위상 수학이라는 분야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위상 어려운 거 수학은 하시- 어떤 모양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어떤 모양이 있을 때 그 모양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다루는 학문인데요. 제가 오늘 사실 예능 첫 출연인데 이렇게 첫 자리를 바로 허성범 씨 옆에 앉혀주셔서 짜증나시. 예, 너무 걱정이 되는데 제가 더 그래요. 이게 뭐야 이게? 바로 옆에 계신 분. 그러니까. 김성욱 교수님 짜증내는 거 처음 봤어. 이게 뭐냐 이게. 그런데 이 제가 공부하고 있는 위상 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실 저나 이 허성범 씨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에이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이거 허성범 씨도 동의하시지 않나요? 맞아요. 사실 위상적으로 보면 비슷한 게 아니라 아예 똑같습니다. 똑같죠. 예. 참 희한한 수학이네. 진짜 특이한 수학이다. 예. 그림을 5개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 혹시 5개의 그림 중에서 뭔가 본질적으로 다른 형태다라고 느껴지시는 그림이 있으신가요? 아이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다른 건 다 입체적이잖아요. 입체적이다. 예, 정답이고요. 만약에 저 도형들이 어떤 고무줄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뭔가 큰 변화를 시키지 않고 만들 수 있습니다. 네모가 있으면 살살 이렇게 변화시키면 동그라미로 만들 수 있고 거기 살짝 눌러주면 하트 표시가 되고 하지만 저런 모양들을 이 I 형태가 되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자르거나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자르거나 하는 행동이 굉장히 과격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저런 구멍의 개수 같은 것들이 위상 수학에서는 본질적인 모양이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상 수학적으로 봤을 때 저나 여기 이 잘생기신 허성범 씨나 그러니까 황서봉 씨를 살살 이렇게 좀 이렇게 돌려놓으면 교수님이란 얘기예요. 굉장히 과격하게 해야죠. 강의를 열심히 그거야말로 과격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위상 수학은 굉장히 어려운 학문이라고 평가받을 만큼 깊고 난해한 학문이라고 유명하거든요. 근데 이 어려운 위상 수학을 다 이해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아주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오늘 수학이 쓸모 있고 누구나 매일같이 do the math, 그러니까 수학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좀 잘 전달이 되었나요? 네. 네, 너무 좋았습니다. 예, 아직도 할 이야기 너무 많이 남았는데요. 자리에 앉아서 다른 선생님과 계속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처음입니다. 수학 강의 들으면서 이렇게 초집중해가지고 끝까지 나나 허성범이나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그 모습이 나긋나긋하게 말씀도 잘하시면서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저는 두더메스 여기서부터 모든 벽이 허물어진 느낌? 맞아요. 좋았어요. 자, 놀라운 증명에서는 오늘의 주제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토크를 통해서 이 가설을 증명해 나갑니다. 가설 공개는 오늘 허성범 씨가 좀 해주세요. 예. 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준비해 왔는데요. 대박의 기운이 느껴지는 그런 가설로 한번 준비해 오케이, 봤습니다. 좋습니다. 자, 주제가 수학인데 과연 어떤 가설이길래 대박의 기운이 느껴질지 자, 보여주세요. 우와. 보다 땡땡땡땡보다 땡땡게 수학이다 라는 가설입니다. 인생살이보다 힘든 게 수학이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완전 동감. 제가 연초니까 대박의 기운을 담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밑에 거는 힌트를 드리자면 용한 게, 용한 게. 용하다. 용한 게 용하다고? 수학이다. 용한 게 사주팔자.
아, 나 잠깐만. 나 맞춰버리면 안 되는데. 나 맞춰버리면 안 되는데. 아니 왜냐면은 사주팔자 하는데 저쪽에서 작가진 쪽에서 끙끙거리는 소리가 들려. 이거 방송 내가 보니까 내가 맞춰버리니까 허무하더라고. 사주팔자 아니에요? 사주팔자보다 용한 게 수학이다. 맞아? 정답입니다. 와! 맞췄네. 나 진짜. 나 깜짝 놀랐네. 그래서 사주팔자가 통계학의 영역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 말도 그런 그렇게 말도 있죠. 보면은 수학을 이용해서 사람 운명의 패턴을 읽어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사주팔자가 저희한테 많은 걸 알려주잖아요. 뭐 길일이라던가 언제 이사 가라, 뭐 어디가 좋다, 연초엔 뭘 해라. 그런 것처럼 우리도 수학에 기반해서 데이터나 알고리즘 같은 거를 분석했을 때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줄 수 있다. 수학도 사실은 사주팔자만큼 용하게 저에게 더 적절하게 뭔가를 많이 알려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왜 이거를 정했냐 하면요, 우리 최수영 교수님이요, 수학 덕분에 지금 아내분이랑 진짜? 결혼을 하신 거래요. 어떻게요? 거짓말. 네. 어떻게 해요?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요. 제가 저 와이프랑 소개팅으로 와이프를 만났는데 네. 제가 조금 약속 장소에 일찍 갔었어요. 네. 그래서 기다리면서 할 일이 없어서 당시에 풀고 있던 수학 문제를 이렇게 막 풀고 있다가 컨셉 아니었어요? 100% 컨셉인데. 몇 살에? 7년 전쯤에 일했던 것 7년 같습니다. 전쯤에. 예, 근데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 이게 와이프 왔는데도 제가 눈치를 못 채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개를 딱 들어보니 처음 보는 여성분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누구지? 까먹으시고. 그걸 잊은 거야. 라는 표정으로 이렇게 몰입하느냐고. 쳐다봤더니 그 모습이 매력적이었다라고 와이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진짜 컨셉 아니었어요? 야, 와이프분께서 좋게 봐주셔서 다행이지. 이런 분들 때문에 그 카이스트에 소개팅이 잘 안 들어요. 진짜로. 그렇지. 나 지난주에 소개팅 나갈 때 수학 문제 풀고 있는 거지? 막 이러면서. 괴담이 많아요. 진짜. 아니, 어쨌든 뭐 성공을 하셨네요. 수학 풀어가지고. 네, 어쨌든 저는 그렇게 해서 뭐 와이프 만나고 결혼까지 하긴 했는데 사실 이 수학에 이 바로 약혼자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진짜 수학으로 이 결혼, 아주 자기의 최상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어머나. 어떻게요? 공식이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소개팅 할 때 가장 최적의 배우자를 만나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 하면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하고 이렇게 거절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그분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라는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자기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이분이 과연 내 평생의 배우자일까? 내 평생의 짝일까? 라는 그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그 문제를 수학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치로 그걸 왜 수학으로 해? 수학으로 하지 마세요. 이거는 저도 약간 의아한 부분이. 그럼 어떻게 해요? 이를테면. 바로 그 패기 표본 전략이라는 것을 쓸 수 있는데요. 이게 쉽게 말하면 버릴 상대를 통해 더 나은 상대를 찾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5명의 사람을 만난다라고 예정을 합시다. 그러면 처음 2명은 그냥 만나보는 거예요. 일종의 패기 표본으로 쓰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남은 3명 중에서 이 2명보다 더 좋은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잡는 겁니다. 세 번째가 마음에 들면 4번, 5번 안 만나고? 네, 안 만나고 그렇게 하는 방식. 오,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내분 만나기 전에 2명은 이미 버리셨던 거예요? 아니 반대로 아내분께서 2분 만나고 3번째 보신 거 같아요. 그런 걸 수도 있네요. 서로가 세 번째, 네 번째였던 거지.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럼 그게 5명 중에 앞에 2명은 버린댔잖아요. 그러면 버리는 숫자를 2로 할지 3을 할지는 자기 마음인 거예요? 아니면 무조건 2로 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수학이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여기서 얼마를 버려야 가장 확률이 좋을까? 확률이 높을까? 그게 바로 수학적인 문제인 거죠. 이 와중에 한마디도 못 알아듣고 있는 내 자신이 너무 싫다. 예를 들어서 4명을 버렸다. 그러면 마지막 1명이 그 4명보다 더 좋을 사람일 가능성은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버려도 안 되는 거예요. 왜? 10명으로 늘리면 되잖아요. 시간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평생 만나는 시간 동안 만날 수 있는 사람을 사람은 그렇게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함부로 버리고 그러면 안 돼. 다 남의 집 귀한 자식들이야. 맞는 말씀이에요. 네.
네. 저런 접근.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천생연분을 만나실까요? 마틴 가드너가 1960년도에 얼마를 폐기 표본으로 삼아야 적절한가 연구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 E라는 수가 2.71 정도 되는 그런 어떤 상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명을 만난다고 하면 그 100명 중에 그 E를 나눈 값을 폐기 표본으로 삼는 게 가장 최적의 선택이다라는 게 바로 이 전략의 방법이고 그 수치가 대략 한 37% 정도인 얘기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네네네. 그러니까 성범 씨가 만약에 앞으로 그 30명을 만날 계획이다. 에휴, 물론 30명만. 이런 숫자는 이렇게 딱 나오진 않지만 30명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37%라 그랬으니까 대략 11명쯤 나와요. 그러니까 11명은 내가 데이터로서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만나다 보면 아, 내가 이런 사람을 좋아하고 이 중에 제일 좋았던 사람은 누구고 이런 경험을 쌓는데 필요한 숫자가 11명이란 뜻이에요. 30에서 가장 좋은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그런 다음에는 이제 19명이 남은 셈이거든요. 그 19명 중에 누구를 고를 것인가. 근데 문제는 19명을 세워놓고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한 명씩 만나면서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 순간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거예요. 이럴 때 가장 좋은 것은 지난 11명의 사람 중에서 내가 생각하기에 제일 좋았던 사람은 7번째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보다만 좋은 사람이 나오면 무조건 이 사람을 고르는 것이 내가 30명 전체를 만났을 때 이게 제일 높은 확률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방법을 따르면은 그냥 무작위로 막 뽑았을 때를 비교했을 때 37%의 확률로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수학적으로. 아, 이거 가드닝인지 뭔지 그 분이 저는 좀 뭔가 잘못 생각하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제가 오류를 말씀드릴게요. 자, 11명을 쳐냈어. 쳐내다니요. 일단 폐기보다 더 안 좋은 말이잖아요. 그래요? 그럼 폐기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생각났어. 7번째 좋았는데 음흠. 그 7번째 결혼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랑. 그 사이에. 그러니까 그 11명은 어쨌든 끝인 거예요. 인생이 더 이상 없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 근데 그걸 다시 7번째 좋았는데 하고 찾는들 이미 기차는 떠났다 이거예요. 왜 가드니 씨는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7번째 분까지는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겠다라는 게 이 전략의 문제입니다. 이거 그리고 전제 그런 조건을 후회를 할까봐 언제 내가 선택을 해서 이분에게 사람 마음이란 게 생각이 나는데 안 할 수 없어요. 계속 생각이 나는데 어떡해?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실패할 확률이 67%인, 아니 63%인 거죠. 그러니까 63%가 뭐고 마음에 드는 사람 그렇지만 있으면 이게 잡아야지. 그렇지만 이게 최선이라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수학적으로는. 그 문과 쪽에서 보면 걸리는 부분은 그 사람을 한 가지 기준으로 쭉 평가를 할 수가 있나. 누가 이 사람이 더 최적이다. 뒤에 나오는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다. 아니다. 이게 한 가지 기준이 아니잖아요. 사실 이 사람은 이래서 좋고 저 사람은 저래서 좋은데 사실 위상수학에서 우리가 다 똑같다고 하는 것처럼 생략이 돼버리니까 그 순간들이 문과 쪽에서 보면 저거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면접을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100명을 면접을 본다고 했을 때 너무 앞에서 선택을 하지 말고 조금 미루라는 얘기입니다. 기준을 정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선발 인원은 정해져 있고. 네네네. 처음에 만나는 사람들이 일종의 기준값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설정한 기준을 가지고 이제 뒤에서 선택을 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집을 보러 다닐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어떻게 집을? 우리가 이제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 소개를 받잖아요. 근데 몇 집 봤죠. 네, 몇 집을 맞아요. 보게 되잖아요. 근데 너무 초반에 선택해버리면 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이게 좀 기다리자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어느 정도 본 다음에 기준이 설정이 되면 그 다음에 선택을 해요. 맞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폐기하지 말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요, 저 장 보러 마트 갈 때 차를 끌고 주차장에 들어가잖아요. 주차장 들어가면 바로 주차할 자리가 있어요.
근데 가까이 가야 되니까. 근데 매장 입구까지 최대한 가고 싶은 거야. 와, 조금 더 가니까 가까운 자리가 있어. 너무 공감돼. 근데 더 가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쯤 주차하자 이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때 최선의 선택을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거랑 맞아요. 비슷한 맥락인 거죠. 맞아요, 맞아요. 다들 결혼을 그런 생각으로